저도 처음에 목표를 잡았던 게 관람이라고 했던 것들을 좀 바로잡아보자 해서 제가 원래 이제 이런 작품들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에서 35살 결혼을 딱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저희 그 강숙이 기록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다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알았고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들어봤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하시면서 제가 좀 집요하게 그걸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전혀 처음 들었고 선배들이 지역에서 작업을 좀 하고 있다고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어렴풋이 들겠더라고요. 엄마는 자꾸 말을 피하고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 하고 너무 난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지역에 내려갔는데 여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그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그래서 위에서 누가 내려오면 좀 그 경계도 하고 호들갑도 많더라고요. 또 대책도 많이 하고 이런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하고 또 다르게 여수는 저한테 그 항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불나방자라고 했어요. 여수의 불나방자. 네가 항쟁이라고 하면 특별한 제정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수식을 다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전시하는데 빨갱이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 디테일하게 여러 사람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할아버지 그 기록을 딱 보니까 강원선 당연히 유형을 해가지고 화살 이렇게 나오고 총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살이라고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분류가 있는데 좌익, 우익, 우익은 자기가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조력자라고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좌익 학문이에요. 좌익 학문이라고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그 아버지랑 순천 경찰서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 조사 사실 조사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떼어놨는데 원래 안 떼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뒷자리가 나가서 제가 여기서 죽겠다는 얘기가 나가더라고요. 미국 안타 해가지고 저도 좀 앞에서 들었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그 조사 부탁하는 분이 한 박사님 전문가에게 전화를 하는데 당신 이거 해가지고 어디 사용하다가 어디 아니면 피해 나가 이렇게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뜯어보니까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인민위원장으로 지역에서 인민위원장으로 활약하다 아군에 의해 사살된 점, 그러니까 적이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80년 4월까지 그 가족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익산으로 그 가족이 굉장히 익산으로 이시를 하는데 거기까지 조사하는 기록이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자는 위험한 힘치지 않고 할아버지를 말하고 위험한 힘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누가 시체의 충직이 따르며 생활하고 있음 이게 우리 큰아버지를 조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으로 경찰에 와가지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그 작업을 할 때는 그냥 거의 달리듯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여신이 왜 시작됐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전에 여수에서 제주에서 그 뭐랄까 선거, 그러니까 남한만 선거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선거 투표함을 이렇게 탈출하고 그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그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중이 당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쌀을 실제로 이제 저한테 그림을 배우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자기가 직접 그 쌀 썰어나가고 있는 장면을 창고에서 봤답니다. 그 창고를 열었는데 유기위원회에서 열었는데 쌀이 너무 썩어나고 그 쌀을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난칠 수 있는 사람들이 풀지
쓰지 않고 농민한테 만약에 1,000원에 뺏어온다면 그거를 2배, 3배, 나중에 100배까지 그렇게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비싸게 하니까 농민들 자기가 못하신 거를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사오기도 합니다. 나가에서 사실 사세대도 있는데요. 사세대도 있고 실제로 개인이 이제 사세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직원들이 이렇게 강제로 그 쌀을 참여를 하고 이거는 이제 이 분정에서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여기 경찰들은 그냥 지켜만 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여수에서 수천천에 사는 딸이 너무 그 배가 고파가지고 아빠들이 일하러 가니까 그 딸이 이제 딸한테 쌀을 보내려고 한 자루 정도 이렇게 짊어지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당연히 기차에 경찰이 있었는데 그 기차 충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발견하고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게 쌀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모퉁이로 머리를 빼내서 머리에 뼈를 놓고 사람이 거의 죽을 만큼 맞았다고 그런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순이 일어나게 된 그 상황들을 보면 당시 8월 달에 이미 그 태풍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없어지고 태풍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명주들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 스타일이라는 정보를 접근했던 일단 이거는 이제 12일 날 밤에 있었던 장면인데 이제 저는 그 지역 살리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이걸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사실 그림 그리는데 저런 지역과 아니면 뭐 구도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맞추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저 뒤에 산이 지금 하나 산인데요. 저기는 지금도 노출공장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곳이라 지금도 저기를 가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보면 본인들이 처음에는 질서 정연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당시가 질서 정연한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막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순 여러 가지 소설이나 아니면 책을 보면 바깥에 50명이나 되는 그 좌익 세력이 좌익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가 암호를 맞추고 부대를 들어와서 같이 부대를 점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대 앞에 신영길이라는 지서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부지서장이 그 봉산 파출소 부지서장인데 이 사람이 거의 매일 이 부대에 가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찍어준 그 좌익들이 있습니다. 좌익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장면들을 찍어주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뭐 했습니까? 얼굴도 떴답니다. 그래서 매일 가가지고 이 부대가 그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호등에 그 길목에 그 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는데 매일 가서 조사하고 기록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거는 작가의 생각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분명히 좌익 그 민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안 했던 거고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미리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코너나 이렇게 엄청난 기금은 없었을 텐데 이거를 지역민한테 전가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74년간 아무도 이 그림을 안 그렸어요. 선배들이 여수 지역에서. 십사에 대한 그 이름조차도 꺼내기도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그리지 않았어요. 이게 불과 17년, 18년 막 이때였는데도 선배들이 무서워했어요.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거를 작품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정표가 될 텐데 모자를 씌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물론 물어봤습니다. 지역 그 역사학자한테도 물어봤는데 안 썼으니까 썼을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십사년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냥 모자를 그냥 벗겨놓고 구분이 안 됩니다. 지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자를 안 세우고요. 여기 그 실제 이제 보면 사진에 나옵니다. 그 27일경 사진에 칼 라이던스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깃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북한의 지지를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건 아닙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지를 않았고 오히려 북한도 놀랬고 남로당도 놀랬고 다 놀랬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지를 않았고 오히려 북한도 놀랬고 남로당도 놀랬고 다 놀랬습니다. 여기 군인들은 저는 일단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명령을 거부했고 그런데 그 명령이 공포를 찾아가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주도로 간다면 경찰이 만약에 지나가러 간다면 때리거나 가거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인이 가면 총살을 시킵니다. 그 목적으로 보내려고 그랬고요. 지금 여기 보면 몇몇은 이렇게 자기를 죽입니다. 이게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 이야기가 좀 있는데 조선일보의 어느 기자가 최근에 부대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장교들을 25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날짜를 딱 보면 19일 날 밤에 죽은 사람은 3사람인가 4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나머지 20몇 명은 밖에서 이 사람들을 막으려고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14년이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기 남은 500명은 돌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닥도 안 했어요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잡아서 대전으로 갑니다. 우리 부대 현대상 14년대 14자가 들어가는 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도 산자를 안 넣습니다. 여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순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갈 때 숙박에 쓰던 것도 여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교 괴담에도 여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거 제가 거기 밤에도 갔고요. 여기 맨날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표적고가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여기가 지금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인민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진남관 맞은편입니다. 네. 이제 이게 바로 그 인민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행진하는 장면인데요. 아까 그 여기가 진남관이고요. 여기가 진남관이고 보시면 이쯤에서 인민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수시에서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그 표지판을 보면 표지판을 엉뚱하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지금도 바꾸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하태영 선생님 지금 저기 오셔서 모델을 일일이 한 분씩 이렇게 만나서 모델을 해가지고 당시 여순이었다면 이분들이 나왔을 거다 분명히 하던 분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서 사진 찍고 넣고요. 여기가 당시 시가지가 이렇게 아주 좋게 남아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이게 파괴가 되지 않았다면 군산이나 뭐 그만큼 많이 남아 있을 텐데 다 타버렸습니다. 그냥 다 없어졌습니다. 그 진학군들이 포와 그다음에 방화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학생들도 있고 뭐 그냥 전부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 앞라인 아니라 그 뒤에 3년에 있다고 저한테 좀 기분 나빠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일 새벽에 14년대가 춘천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족분의 아버님인데 당시 철도원이었는데 올라온 14년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총살을 당합니다. 그 빨갱이였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부대가 홍순석 부대라고 부대가 그 파견 나갔다가 춘천에 파견 나갔는데 같이 합류를 합니다. 이제 여기가 죽도봉인데요. 이번에 경찰 입장에서 한번 그려줄게 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철도가 이렇게 가면 여기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가 이제 그 구례나 아니면 순주군 뭐 광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투가 시작되는데 500명의 경찰과 청년단이 밀립니다.
광주 사연대나 그 부대가 옵니다. 14연대 동기들입니다. 훈련 동기. 광주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건너편에 좀 가까운 편이어서 얼굴이 보입니다. 야, 너희들 이쪽으로 와. 왜 우리를 지나가러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류를 해버립니다. 제가 듣기로 트럭 2대분 정도의 군인들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총을 쏴버려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뚫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4연대가 순천을 점령을 합니다. 최초의 학살이 있었던 그 장면을 좀 그려봤어요. 여기는 이제 그 반성쟁이의 차가운 심장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김영배라는 그 서울대 법대생이 있는데 이 서울대 법대생이 20일 날 빨갱이 혐의가 좌익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광양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이 길에서 총살을 시킵니다. 누님이 아마 동생의 시신을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이 신발 보면 신발이나 상당히 좀 잘 살았고 또 괜찮은 집안인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집안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벌교 윤민대회는 벌교로는 사람들이 14연대 군인들이 갔다는 설도 있고요. 아직 도착하기 전에 이런 소식을 듣고 이미 거기가 다 그냥 이제 보면 경찰이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부영교에 가가지고요. 동시에 가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그림을 그릴 때 하나하나 짜집기를 합니다. 포즈 하나하나 제가 직접 포즈를 취합니다. 부영교에서 이날 인민대회 하고 나서 그동안 억눌렸다는 분들이 이 다리에서 총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제 우익들이 더 많이 학살을 더 많이 했죠. 저 뒤는 부영산입니다. 이쪽이 부영산이죠. 행진하고 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시민들하고 시민들 그다음에 뭐 일부 군인들 근데 군인들이라고 해도 군인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항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항을 했다고 나옵니다. 군 기록에. 그리고 군 기록에 보면 5차 공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례나 여수를 공격한 거죠. 시민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이었고요. 만약에 인민위원회가 없었다면 싸움을 할 수가 없었겠죠. 상륙선인데요. 이 상륙선이 아마 여기로 상륙을 했다면 아마 금방 다 진압이 됐을 텐데 미국 쪽에 배가 와서 상륙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를 많이 이렇게 놨다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자꾸 저한테 뭐 좌익이다 아니면 분열 분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투는 뭐 없었다 이런 말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 사람들 몰래 집어넣습니다. 약간의 복수를 한 겁니다. 저 안에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거는 이제 아까 그런데 해상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육지에서 이게 가장 큰 전투였고요. 이제 이 장면하고 저 장면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는 처음 그렸습니다. 저 그림을 더 늦게 그리는 바람에 철거를 쓰였습니다. 여태 전에도 제가 막 그래서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제 여기 이 장면은 여기도 제가 그 실제 장소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 주변에 있는 역사학자나 목사님들도 있고 그 모델들을 주변에서 다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 벅스는 한참 더 뒤로 와 있습니다. 벅스가.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이게 아마 유적지가 지금 당시에도 여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당시 여수로 들어오는 길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한 거죠. 여기에 80몇 명이 군인들이 졌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군 역사상 첫 전투입니다. 우리 군 역사상. 그런데 첫 전투에서 져버립니다. 그것도 민간인한테. 인민위원회에서 이렇게 심하게 저항할지는 몰랐겠죠. 여기 보면 교원단체, 철도단체, 노동자단체, 그 다음에 농민단체, 주로 싸웠던 분들이 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군인들이 80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사상되면 엄청나게 뭐랄까 사상이 많이 난 거죠. 지난 8호 대장도 부상을 입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귀에 고막이 나가고 떨어져서 부상해서 이제 여기서 미군 그 기자가 죽어버립니다. 아마 그래서 미군이 훨씬 더 화가 많이 났겠죠. 지원을 더 많이 했을 거고요.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살인 보복을 시작을 하는데 밀려 나가서 뒤에 밑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민간인 40명을 잡습니다. 이거 읽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여기서 전투를 했던 군인들이 나중에 이제 밀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좀 더 이상 좀 승산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싸웠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원이라는 학생은 제가 기록에서 봤는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녔던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상당히 좀 있었고요. 진학원들이 트럭이나 실어가지고 어디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영원히 못 찾았죠. 이 학생들이 저는 좀 아프기도 하고 좀 많이 좀 그리고 싶었었어요. 이거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이제 학살의 시작이었고요. 나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증언을 들었는데 학생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진학군들이 뒤에 가서 간간히 숨어있는 총알맞이로 해서 진압하러 다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수군 군청에서 엄청나게 많은 총알 자국과 해가 많이 남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정부부터 이런 싸웠던 거 시민이 싸웠던 이야기는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부 다 빨갱이들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록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싸우고요. 이거는 이제 덕충동 전투라는 그림인데요. 대전 이연대가 처음으로 지나가러 와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학생하고 청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전 이연대 같은 경우는 덕충동에서 학살을 연습을 하고 제주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학살합니다. 제주에서도 엄청난 일을 합니다. 길에다가 시신을 버려놓고 마을 입구에 가장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본보기로 해놓고 누군가 시신을 만나고 손을 내밀어 하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근데 그게 시신이 썩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다닙니다. 몇 년간. 이거는 지금 이게 여기가 인민대회 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인민대회 했던 장소를 거의 죽어가면서 다시 한번 와보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인민대회 장소라고 팻말이 여수시에서 만드는 팻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 가까이.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근데 고치질 않습니다. 여기가 덕충동 이제 학살터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엑스포 터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여기서 놀았고 여기서 자랐는데 귀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제 친구랑 놀았는데 귀신은 안 나타났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귀신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몰랐고 제가 성인이 돼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형제 때문에 저렇게 이제 학살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학살이
정부에서 이렇게 심하게 불렀을까? 이렇게 저항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이 저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너무 조용하죠. 이게 있었는데도 이걸 가리려고 하고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대회가 활동했던, 인민위원회가 활동했던 것들, 그 다음에 군인의 반란, 아니면 군인의 저항, 이런 것들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여수에서 분위기가 뭐냐면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어요. 이것만 강조를 합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아예 인민위원회에서 행정을 하고 그 도시 하나를 다스렸습니다. 7일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광주의 정신이 제주하고 여수 두 개가 물론 있지만 여수에 오지 않았을까, 여수에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7일간에 그 어떤 그 작은 국가를 마련을 하거나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그 보수 이런 사람들하고 숫자의 싸움을 했었는데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냐면 왜 이승만 정부의 관계를 관계가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 그냥 좋습니까? 반대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수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도 얼마나 무섭게 진행을 했는지 사람들이 그 공포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무서워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글 쓰시는 분들도 무서워서 글을 심하게 쓰는 분이 없었어요. 글이 없다 보니까 그 학사의 기록을 보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구라는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특정 시기에 또렷하게 기억하는 장면들이 있다. 사람에서 불판 기워지도록 어머니가 젊었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애를 갖지 못하다가 어렵게 얻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그날 첫 번째 아이가 집안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여수 황에 우는 물새야 우리 집 선도 돌아본 그대로 갔나요 창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들면 철없는 새끼들은 듣고만 있네. 가슴을 파고
소식을 전해주려무나 깨미는 이 모양이 되었다마는 우리 딸 살린 살은 외로움이 흘러갈 땐 조용하느니 오늘의 식구끼리 싸우는 하나요 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 우리 집 태운 사람 얼굴 좀 보자. 먹이 살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식 둘을 남의 집살이를 합니다. 그 마을에 똑같이 그 남자 죽은 집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는 항상 그 지게만 생각난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가족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먹여서 살리려고 뭔가를 하면 지서에서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다음에 할머니를 고문을 합니다. 할머니가 그 고문을 당해서 그 발목이 괴사가 되는데 거꾸로 한두 번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매달렸으면 양쪽에 괴사가 돼가지고 여름에도 버섯을 이렇게 신고 다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전화를 통해서 듣는데 이게 살아있는 죽은 분보다 훨씬 더 여성이 더 고통스러웠었고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를 짜가지고 몸에다 감아서 다른 도시 김제에 가가지고 쌀로 바꿔오는데 올 때도 걸리니까 그걸 몸에다 감습니다. 펴가지고 쌀을 자리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걸 풀어서 가족 먹이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뭐 돌아가신 분들보다는 진짜 이 땅에 그걸 즐거움을 겪어왔던 여성들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요즘 관심사는 그렇게 살았던 여성들에 대한 이런 그림들을 다 이제 이 그림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집에 불탔다를 지금 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인데요. 제가 글을 좀 잔인하게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느 정도 특별법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한은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작가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작가들도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힘상 철거했던 그 사람이 지금 조사 보고서 요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뉴라이트 일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하는데 여수는 반란이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희생자들을 전부 다 그 조력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서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에서 작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기 그림을 그리다가 특별법 제정 기간 아니면 그 여수 기간이 오면 그 시간에만 나와가지고 돈 받고 그림을 그립니다. 나와서 연대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우와 돼지 시리즈 계속 꺼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총체적 마라탕이라고요.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뒤에 그림 좀 맛있게 잘 안 보이게 하지만 이쪽으로 힘내라 엄마 화이팅. 자 힘내라고 해주시면 동영상입니다. 자 만큼만 화이팅.